이거를 갖고 이제 풀어보라고 그래요. 뭘 풀어보라고 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I를 구해봐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것이 구해야 될 것은 커런트구나. 그리고 커런트는 분위기로 봐서 시간에 따라 함수로 주어질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시간에 따라 함수로 주어지냐면 인풋으로 주어지는 전원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인풋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웃풋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커런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크게 KCL과 키르호프 커런트 로와 혹은 KVL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봤을 때 그 메쉬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어떤 루프, 닫혀진 어떤 루프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KVL을 쓰는 거고, 뭔가 루프보다 거기 어떤 점에서 막 갈라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KCL을 써주면 돼요. 즉 뭐냐면 뭔가 회로가 그림으로 봤을 때 사다리 형태의 문제들 있잖아요. 사다리 형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전원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여기 또 뭐 인덕터도 있고 막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루프를 찾으려면 클로즈 패스를 루프를 찾으면 막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뭐 이거를 뭐 그렇게도 풀 수 있고 혹은 여기에 노달 어널리시스로 이제 풀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풀라고. 자, 이 문제는 무엇으로 풀 거냐면 KVL로 풀 거고. 자, KVL을 풀다라고 한다면 KVL의 의미는 뭐냐면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야.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한다면 전압 강화를 생각한다면 전압 강화는 볼테이지 드랍이고 전압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가 무엇에 의해서든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를 때 이 전압이라는 게 같이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전하는 물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전하는 물과 같은 개념인데 그럼 뭔가 흐르니까 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이긴 물인데 그 물이 흐르면서 무엇인가 일을 해. 그래서 마치 뭐냐면 우리가 줄 서서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물이긴 물인데 물같이 어떤 흐름인데 거기에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요. 이 흐름 안에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지금 좀 딴 얘기가 돼요. 흘러돼 버리네. 자,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전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지고 불을 켜준다라고 생각했죠. 불을 켜줘. 그러면 이거를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 이게 마치 배터리가 수도꼭지야.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수돗물이 막 나가. 왠지 좀 비슷하죠. 전류의 흐름, 물이 흐른다 그런 생각들 비슷하죠. 자,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서 소비가 되냐면은 여기서 뭔가 소비가 돼. 자, 전구에 의해서 소비가 돼. 그래서 물을 마치 그게 기름이야. 기름. 가솔린이 아니 혹은 물로 가는 물로 켜지는 전구야. 그러면 그 물을 소비를 해가지고 이게 전구에 불이 나온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마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전하라고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개념은 비슷해. 그럼 도대체 이 안에서 전구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야.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이 흐를 때 머리에 무엇을 이고 가냐면 어떤 큰 에너지를 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가져가. 자,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와. 에너지가 만땅이 돼서 얘네들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 만땅 된 애들이 다 여기서 빛의 에너지로 소비가 되고 이 친구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가요. 대신에 그 에너지가 빈 상태로 가. 빈 상태로. 자, 이렇게 빈 상태로 가는 거야. 전류가. 그 빈 에너지를 누가 채워주냐면 이 친구가 채워줘. 배터리가. 배터리가 하는 일은 배터리를 통과하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해서 배터리 갖고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꽉 채워줘요. 에너지를 꽉 채워줘요. 무엇을 어떤 역할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배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지난 그런 애들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에너지가 만땅이 돼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에너지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없어진다, 떨어진다, 혹은 사용된다 이런 개념이 전압 강화는 볼티지 드랍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볼티지 드랍입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전압 강화, 키르요프 전압법칙으로 돌아와서 전압 강화 일어나는데 이쪽 한 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이 지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그 전압 강화의 총합은 제로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의 총합은 제로다. 자, 여러분들이 경희대 이제 정문에서 경희대 이 전자정보대학까지 와서 그리고 다시 경희대 돌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주 코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출발되는 지점이 경희대 정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오다가 언덕도 올라가고 뭐 산도 올라가고 뭐 도서관도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똑같이 출발했던 위치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돼. 그래서 전압 강화가 제로다. 그 전압 강화의 총합이 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은 전압 강화에 반대되는 것이 전압 상승이에요. 전압 상승의 합이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자가 먼저 있으니까 소자부터 찾아보면 인덕터가 있죠. 그럼 인덕터에서 우리가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L dt분의 di가 되는 거고, 그리고 i는 L분의 1 0부터 t까지, 그리고 v 들어가고 여기에 i 인덕터니까 L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자는 커패시터도 표현해 주게 되면 커패시터는 IT C dt분의 dv 이렇게 들어가고요. v는 저도 헷갈려서 항상 이렇게 좀 다 초반에는 다 써서 이렇게 해요. 여기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전압 강화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면서 자, 이쪽으로 가요. 인덕터를 만났네. 자, 인덕터로 커런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될 것인가 금방 썼던 것 중에서 인덕터를 만났으니까 전압 강화는 요 식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요 식이 아니라
여기 요식이 된 거죠. 전압 강화.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되냐면 L 값은 2가 되는 거고 dt분의 di 이렇게 들어가죠. 전압 강화 한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이번에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항에 있을 때 전압 강화는 아주 쉽게 구하죠. V 이퀄 IR이잖아요. 저항일 때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저항일 때는 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 오음의 법칙 하나만 있으면 돼. V 이퀄 IR. I를 구해라. I는 R분의 V. 요 식 갖고 구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장 소자인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V와 I와의 관계를 구할 때 이렇게 그 안에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이렇게 따로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해서 그 다음에는 V 이퀄 IR 들어가니까 커런트 I에다가 저항값 R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커패시터를 만나게 되는데 커패시터에서는 V에 관련된 거 지금 전압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전압. 그럼 전압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뒤에다 써줘야 되죠. 전압 그리고 10 이렇게 써주고 0에서 t까지 I 타워 써주고 이렇게까지 써주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돌았냐면 여기까지 돌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남았어요. 아까 모든 전압 강화의 합이 제로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압 강화를 논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수동 소자가 아니라 능동 소자인 어떤 전원 소스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만드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죠. 뭔가 미치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그런데 얘를 통과하고 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압 상승이 일어나니까 전압 강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부호를 바꿔주고 여기다가 15 코사인 2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면은 그냥 이거를 여기서 바로 그냥 요거는 이퀄 15 코사인 2t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쓰면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전압 강화의 총합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총합이 제로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전압 강화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전압 강화 입장으로 이 값을 써주자니 이 값은 지금 전압 강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일어났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이렇게 15 코사인 2t만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미분한 것이 있고 i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 i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미분한 게 있고 또 적분 형태가 있고 상당히 풀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미분을 해줘요.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식이 조금 더 간단해져요. 간단해지면 미분은 아직은 완벽하게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t 제곱 들어가고 d 제곱 i 이렇게 들어가고요.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는 그대로 살아남고 dt분의 di가 되는 거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았던 친구는 한 번 미분한 형태로 되는 거고 적분이 되어 있던 형태는 본래 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적분이 됐던 형태는 다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1차 미분 한 번 미분했던 거는 두 번 미분한 걸로 한 번도 미분 안 한 거는 한 번 미분한 걸로 적분이 되어 있던 거는 원함수로 원래 함수로 이게 만들어주고 여기 VC라는 거는 어찌됐든 초기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은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구하는 미분이라고 한다면 3을 미분해라 그러면 그냥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그 뒤쪽에 있는 애는 15 그리고 2가 튀어나오고 미분해주면 sin 2t가 되고 부호는 바꿔주게 되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양변에 보이는 2로 다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주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디까지 항상 정리를 해줄 때는 제일 많이 미분한 애를 앞에다 두고 그리고 이 앞을 최대한 1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1로 만들어주고
어떤 이 비례상수가 있으면 그걸로 전체를 식을 나눠주는 게 식을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dt분의 di 플러스 5i 이퀄 마이너스 15 sin 2t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풀면서 얼마나 복잡해. 지금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거 어렵게 푸는 방법을 끝까지 이제 가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진 이 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식을 풀어보는데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상기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자, 이거를 다 풀어야 되지만 먼저 그냥 시험 강제에 대해서 강제 응답을 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강제 응답. 강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자, 강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오른쪽을 살펴보고, 자, 오른쪽이 만약에 0이었다 그럼 내추럴 리스폰스인 거죠. 굳이 뭐 그렇지만 어쨌든 0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넌 호모지니어스하다 뭐 얘기를 하고, 넌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건 뭐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닌 그런 상태. 이거 뭔가 어떤 이 시스템에 외부적인 인풋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외부적인 인풋. 자, 외부적인 인풋이 들어갔죠. 여러분 앞에서 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외부적인 이 인풋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외부적인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쪽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만들었어. 자, 그러면 강제 응답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외부적인 인풋에 의해서만 나온 어떤 응답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강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강제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험 강제 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이 오른쪽의 형태가 숫자가 함수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것이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게 it는 그냥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삼각함수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잡을 수가 있어. a sin, 책에는 ab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a sin et 플러스 b cosine et 이런 식으로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무엇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A와 B를 구하자. 자, A와 B를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이쪽이 어떻게 됐을 때 시험 강제해로 우리가 써야 되는 책 리스트 테이블이 나와 있어. 그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AB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무식하게 그냥 다 대입해줘. 다 대입해줄 거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거는 dt분의 dit라고 해놓고 얘를 미분해 줘야지라고 하니까 사인을 미분해 주면 코사인이 되죠. 그리고 미분해 주면서 t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 튀어나오고 a 코사인 2t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것도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사인이 되는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 빠져나오고 이 안에 있는 2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b 사인 2t 해주면서 부호가 여기가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요번에는 두 번 미분한 거, 자, 이거를 또 한번 미분해주면 되죠. 미분. 자, 미분해주면 여기는 2가 또 튀어나오니까 4가 되고, a 코사인이 미분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2t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되고 b 코사인 2t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친구를 넣고 여기다가 이 친구를 넣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막 전개를 해주면, 자, 식을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쓸게요.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다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오른쪽에는 지금 사인만 있네. 사인만 있고, 그럼 코사인은 0이란 얘기인 거죠.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0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쪽에 야, 사인은 사인대로 다 모여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사인대로 코사인 모여 그랬더니 코사인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코사인이죠. 또 여기 코사인 있죠. 여기 또 코사인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계산해주면 2a-4b 플러스 5b 이퀄 0. 이 0은 이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인 모여. 이번에 사인 앞에는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주고, 이쪽에 사인 앞에 있는 값들, 이거 사인 앞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5a 이런 식으로 되고, 연립해서 풀면은 a 값은 마이너스 3 나오고 b 값은 뭐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거 시험 강제해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목표는 a와 b를 구하는 거니까 it라는 애는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사인 2t고 b에다가 6 넣고 코사인 2t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오메가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공식을 막 이용해주게 되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그 책의 내용들 좀 살펴보세요. 아직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계산해서 9 플러스 36 되고 코사인 2t가 되고, 이거 탄젠트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라고 해서 탄젠트의 역수예요. 탄젠트의 역수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6.6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가 아니라 역함수죠. 탄젠트의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라. 이거 구하기 어렵다고요. 이거 계산기 아니면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하는 계산기가 꼭 필요해.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45 코사인 2t 마이너스 플러스 26.6도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밑에 식을 보면 플러스 26.6이 아니라 여기 도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거야. 도가 살아있어. 도가 살아있죠. 여기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아. 왜냐면 ET라는 것과 계산이 바로 안 되잖아요. ET라는 것과 계산이 안 돼. 그렇게 도가 살아있으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